네, 캐스코드의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로에 대한 분석을 다시 돌아가기 전에요. 한 가지 뭔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뭔가 전체적인 맥락이 잡힐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전자회로 1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볼티지 앰프냐 아니면 커런트 앰프냐 혹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냐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냐 트랜스 레지스턴스 앰프냐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앰프의 종류에 대해서 논했던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볼티지 앰프다 그러면은 볼티지를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인풋단이 있다고 했을 때 R인으로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인풋 레지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VI를 받은 후에 그 VI를 볼티지 시그널로 증폭해 주는 게 볼티지 앰프가 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AV, 볼티지 게인이라고 해서 AV times VI라는 어떤 볼티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얘를 전달해 주는데 파이나이트한 어떤 R 아웃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앰프의 이제 주변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인풋은 여기고 아웃풋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주변부라고 하면은 여기에 실제로 이 서킷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하면 여기 VS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그널 소스 역시 완벽한 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RS 이런 식으로 시그널 소스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규정을 하죠. 그리고 아웃풋단도 이제 어떤 특정한 RL이라는 로드에 전달을 해주는 것,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를 볼티지로 표현한 것처럼 얘를 그냥 볼티지 앰프라고 얘기를 할게요. 볼티지 앰프는 일단 볼티지를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RS가 있는데 VS가 있는데 VS가 온전하게 VI로 전달되기를 저희는 원하죠. 그러려면은 이 RS와 RE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돼야 되죠? RS가 커야 될까요? RE이 커야 될까요? 네. VS는 VI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볼티지 디바이딩을 거칩니다. RS와 RE는 볼티지 디바이딩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R인이 RS보다는 훨씬 큰 값을 가져야지 볼티지 디바이딩 레이쇼가 이제 1에 가깝겠죠. 그래서 RS가 R인보다 훨씬 작다 혹은 R인이 RS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RS는 이 앰프를 가져다 쓰는 사람이 어떻게 바꿨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앰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앰프를 설계했고 이 앰프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RS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볼티지 앰프로 동작을 뭐 내가 나의 앰프가 볼티지 앰프로 동작을 하려면 최소한 R인이 꽤 큰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VI를 AV라는 볼티지 게인을 가지고 증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볼티지 값을 요 노드의 볼티지가 AV 타임스 VI인데 볼티지 앰프니까 그 증폭한 볼티지를 아웃풋에 온전히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Rout과 RL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바이딩 레이쇼가 1에 가깝게 전달이 되려면 Rout이 RL보다는 훨씬 작아야 된다. 혹은 RL이 Rout보다 훨씬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볼티지 앰프의 조건 하면은 인풋 임피던스 커야 된다. 아웃풋 임피던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란 것에 가까운 볼티지 앰프의 특징이고 근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아는 거는 이런 볼티지
아웃풋에 어떤 R 아웃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런 선형적인 회로는 세베린 등가 회로냐 놀턴 등가 회로냐 그 두 개의 차이지 사실 그 본질적인 서킷은 그대로 둔 채로 표현법만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사실 놀턴 등가 회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색깔을 그냥 균일하게 맞출게요. 어떻게 바꾼다? GM이라는 파라미터를 쓰고요. GM 곱하기 VI로 해서 커런트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서킷으로 바꿔놔요. 이제 오른쪽이 커런트를 관장하는 부분이 됐고, 그랬을 때 커런트 소스의 R out을 마찬가지로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이 회로를 이 놀턴 등가 회로로 바꾼 겁니다. 인풋 부분은 그냥 똑같이 그려요. 똑같이 그린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RE는 그대로고 VI를 인가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볼티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커런트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I out이라는 어떤 커런트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티지에서 커런트로 변하는 트랜스 컨덕턴스, 그러니까 V분의 I, 얘의 디멘전은 이제 컨덕턴스 G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요 기능을 온전하게 또 그대로 하려면은 볼티지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RE는 상당히 커야 된다는 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커런트를 제너레이션 하고 이 커런트를 RL에 온전하게 넘겨주고 싶다. RL에 잘 전달해주고 싶다. 그러려면 이 Rout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Rout이 있고 여기 RL이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커런트가 여기로 잘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려면 이 Rout이 이제는 충분히 커져야 되죠. 볼티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Rout이 상당히 작기를 원했는데 커런트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Rout을 상당히 크게 만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앰프의 기능에 따라서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한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 1학기 때 여러 번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먼 소스 앰프, 커먼 게이트 앰프, 커먼 이 드레인 앰프의 특성에 대해서 논할 때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에서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다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령 이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인풋 임피던스 상당히 높은데 아웃풋 임피던스는 비교적 높다. 작을 수도 있는, 뭐 아주 높진 않지만 꽤 높다. 그래서 볼티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볼티지를 전달하기는 사실 그렇게 적합하진 않고 커런트를 전달해주기 적합한 앰프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가령 이제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요 노드가 특정한 어떤 움직이지 않는 어떤 바이어스로 잡혀져 있는 거고 인풋이 여기, 아웃풋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아웃풋 쪽의 임피던스에서 결정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원어볼 GM에 가까운 낮은 임피던스이다. 낮은 임피던스이면 볼티지를 받아들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볼티지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R인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그거의 반대 케이스니까 커런트를 받아들이기 상당히 좋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쵸? 인풋 임피던스는 낮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높으니까 커런트를 뭔가 보내주기에 커런트를 버퍼링해서 넘겨주기에 상당히 좋은 커런트를 받아서 커런트로 전달해주기 좋은 커런트 버퍼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폴로지죠. 이제 인풋이 게이트로 들어가고 아웃풋이 소스로 나오는 이 케이스 이제 커먼 드레인 앰플리파이어인데 이 경우는 인풋 임피던스는 게이트로 바라보니까 상당히 높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원오버 GM에 가까우니까 상당히 낮고, 그런 볼티지를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적합하고, 아웃풋은 아웃풋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볼티지를 또 전달하기에 좋은 상태가 된 거죠. 볼티지 인, 볼티지 아웃, 볼티지 앰프인데 사실 개인이 1보다 크긴 힘들기 때문에 볼티지 버퍼를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루는 건요, 이제 캐스코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임피던스에 대한 임피던스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맥락은 이러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웃풋 스테이지, 캐스코드 앰프의 아웃풋 스테이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라는 걸 염두에 했을 때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좀 염두를 해요. 커런트를 제너레이션 해주고 커런트를 전달해주는 뭔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프에 가까운 형태로 캐스코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Rout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도하는 과정들이 이제 RL에 대한 디펜던시가 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고 차근차근 저희 강의를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